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컴패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CEO 로버트 레프킨의 발언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요즘 주택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 CEO가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특히 그 준비된 발언 속에서 뭘 강조하고 싶었는지 그 속뜻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볼 건 실제 어닝콜 녹취록이고요. 딱 CEO가 준비해온 발표 내용만 분석할 겁니다. 맞습니다. CFO 발언이나 질의응답 시간은 제외하고 CEO가 그려자 했던 큰 그림에 집중해 보죠. 좋습니다. 시점은 2025년 11월 4일 실적 발표 직후입니다. CEO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부터 바로 시작하죠. 가장 먼저 뭘 강조했나요? 역시 실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기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이번 3분기 실적이 기록적이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기록적이요? 음. 어떤 기록들인가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3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역대 최고 시장 점유율, 그리고 최고 매출. 오, 네. 그리고 수익성 지표인 조정 이비대아랑 그 마진율 있잖아요. 이것도 3분기 최고였고요. 잉여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심 지표들이 다 좋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에이전트들이 쓰는 플랫폼 활용도도요. 에이전트 한 명당 일주일에 평균 수맥 2번 접속해서 이것도 3분기 최고 기록이라고 하고요. 또 타이틀이나 에스크로 같은 부가 서비스 매출. 이것도 3분기 최고치였습니다. 와, 정말 여러 방면에서 기록을 세웠네요. 3분기 기록 말고 아예 회사 전체 역사상 최고 기록도 있다고요? 네, 그것도 세 가지나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에이전트 영입인데요. 그 주 에이전트라고 하죠. 네네. 선분기에만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M&A 없이 자체적으로 851명을 새로 영입했는데 이게 회사 역사상 분기 최고 기록이랍니다. 851명이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시장에서 타이틀 및 에스크로 서비스 연계율, 그러니까 에이전트 거래 시 자사 서비스 이용률인데 이것도 역대 최고치. 마지막 세 번째는 모기지 합작 투자 JV, 수익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에이전트 확보, 부가 서비스, 금융까지 다 기록을 세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방위적인 성과를 강조한 거죠. 정말 대단한 숫자들인데 특히 이걸 전체 시장이랑 비교한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시장은 안 좋다는데 컴파스는 얼마나 잘한 건가요? 네, 이 비교가 사실 CEO 메시지의 핵심 중 하나였어요.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3.6% 증가해서 회사 전망치 제일 높은 쪽을 맞췄고요. 총 거래 건수는 22% 늘었는데 여기서 M&A 빼고 유기적 거래만 봐도 7% 증가했어요. 7%요. 근데 시장은요? 근데 같은 기간에 전체 시장 거래 건수는 겨우 2% 늘어나는데 그쳤거든요. 와,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파스 전체 거래 증가율은 시장보다 20%포인트나 높았고 유기적 증가율만 봐도 시장보다 5%포인트 높았던 거죠. 야, 그래서 CEO가 이걸 근거로 상장하고 18분기 동안 단 한 번도 시장보다 느리게 성장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격차를 벌인다 이런 자신감이군요. 정확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신기록적인 에이전트 영입이 이런 시장 초과 성장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겠네요. 네, 맞아요. 에이전트가 중요하니까요. 그럼 에이전트 유지율이나 앞으로 영입 목표 이런 건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기존주 에이전트 유지율은 97.3%로 아주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고요. 97.3% 탄탄하네요. 네, 그리고 3분기에 기록적인 851명을 유기적으로 영입했는데 4분기에도 800명을 추가로 영입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어요. 4분기에도요? 네, 심지어 지금 4분기 영입 모멘텀이 지난 분기 같은 때보다 더 강하다고까지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는 분기당 700명에서 800명 정도 신규 에이전트를 인수 없이 꾸준히 영입하는 게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분기당 7, 800명 정말 공격적인 목표네요. 그렇죠. 성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에이전트 영입 말고 연초에 인수한 크리스티스 인터내셔널 리얼 이스테이트 CIR 사업 통합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이건 좀 어떻게 되고 있다던가요? 네,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초기 기대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어요. 기대 이상이요. 어떤 면에서요? 크게 네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CIR 에이전트 유지율이 생각보다 높다. 둘째는 T&E, 그러니까 타이틀 및 에스크로 연계 매출 시너지가 기대 이상이다. 셋째는 모기지 관련 시너지도 좋고
마지막으로 운영 비용 관리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요. 구체적인 성과도 제시했나요? 네. 3분기에 신규 제휴사 4곳이 CIR 네트워크에 합류했고 또 6곳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인수통합이 순조롭다는 이야기군요. 재무적으로도 이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를 들어 거래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비율 같은 거요? 네, 그 지표 테이크 레이트라고 하죠. 그것도 개선됐습니다. 3분기에 18.6%로 작년 같은 기간 17.8%보다 73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73%포인트 올랐어요. 오,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그 애니웨어 합병 관련 일회성 비용 750만 달러를 제외하면요. 비갭 기준 운영 비용이 2억 5,200만 달러로 전분기랑 거의 비슷하게 유지했어요. 몸집은 커지는데 비용은 잡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전에 약속했던 추가 조정 이비타 개선 목표 5천만에서 7,500만 달러요. 이것도 문제없이 달성 가능하다고 확인시켜줬습니다. 최소 5천만 달러는 2026년에 실현될 거라고 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큰 이슈로 넘어가 보죠. Anywhere Real Estate 합병건입니다. 워낙 큰 딜이라 관심이 뜨거울 텐데요. CEO는 이걸 어떻게 봤나요? CEO는 이 합병을 변혁적인 트랜스포메이셔널 거래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회사에 미칠 영향이 아주 크다는 뜻이겠죠. 변혁적이다. 진행 상황은요? 일단 규제 승인 절차를 시작하려고 HSR 서류, 그러니까 반독점 심사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고요. 거래 완료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했습니다. 승인 가능성은 어떻게 봤나요?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어요. 이 합병이 소비자, 에이전트, 프랜차이즈 오너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는 프로-컴패리티브 거래이기 때문에 승인받을 거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경쟁 촉진적이다. 그런데 이런 큰 합병은 항상 통합 리스크가 있잖아요. 특히 합병 후에 컴패스의 그 강했던 유기적 성장세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투자자들이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EO도 당연히 이걸 의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크리스티즈, CIR 인수를 청사진으로 제시했어요. 청사진이요? 네. 그러니까 CIR이라는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사례를 통해 이미 성공적인 통합을 해봤다. 이 경험을 강조한 거죠. 아하, 경험이 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CIR 인수 후에 나타난 좋은 결과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첫째, CIR 인수하고 에이전트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점. 늘었어요? 네. 둘째는 인수 9개월 만에 CIR의 T&E 연계율이 무려 1000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10%포인트나 올랐다는 거예요. 10%나요? 네. 이건 컴패스 에이전트 고객들이 CIR의 T&E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인데 애니웨어 합병 후에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한다는 거죠. 특히 컴패스가 중개는 있는데 T&E 사업이 없는 7개주나 T&E 커버리지가 약한 기존 시장에서 더 큰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있나요? 네. 세 번째는 모기지 합작 투자 JV인데요. 컴패스랑 CIR 둘 다 개런티드 레이트라는 회사랑 JV를 하고 있었는데 인수 후에 운영을 효율화하고 연계율을 높여서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애니웨어도 같은 회사랑 JV를 하고 있어서 비슷한 방식으로 통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거죠. 마지막으로 CIR 인수 때 약속했던 3천만 달러 비용 절감 시너지 목표 달성도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는 CIR 인수 성공 경험이 있다. 에이전트도 늘렸고 부가 서비스 연계율도 높였고 모기지 수익성 개선했고 비용 절감 약속도 지켰다. 애니웨어가 훨씬 크긴 하지만 이 성공 방정식을 적용하면 된다. 이런 논리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규모 차이는 인정하지만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애니웨어 통합도 자신 있다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달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죠. 단순히 자신감만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 합병 시너지 목표 자체를 올려잡았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발표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아마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냥 목표만 올린 게 아니라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도 보였는데요. 어떤 노력이요? 먼저 과거의 비용 절감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 상기시켰어요. 예를 들어 2022년에 연간 운영비용 3억 2천만 달러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023년 말까지 5억 5천만 달러, 2025년까지는 6억 달러 이상 감축했다. 약속 이상으로 해냈다는 걸 먼저 강조한 거죠. 아, 과거 실적으로 먼저 믿음을 주고 그렇죠.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애니웨어 합병으로 인한 순비용 시너지 목표를 기존의
2억 2,500만 달러 이상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3억 달러 이상이요? 와,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는 높였지만 그 역시너지, 그러니까 부정적 효과에 대한 가정은 이전과 똑같이 유지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럼 더 보수적으로 봐도 3억 달러 이상은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탑3 컨설팅 회사랑 통합 작업을 깊게 해보니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이게 오히려 보수적인 목표일 수도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계획도 밝혔나요? 네, 합병 완료 후 첫 1년 안에 이 중 절반인 1억 5천만 달러를 실현하겠다고 했고요. 이걸 아예 CEO의 약속, CEO 커미트먼트이라고 못 박으면서 합병 끝나고 매 분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업데이트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네요.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실적과 합병 외에 CEO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강조한 또 다른 축이 바로 AI였죠. AI for AI라는 말까지 했던데요. 네, AI가 컴파스 비즈니스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혁신할 거라고 봤습니다. 첫째, 에이전트 생산성을 완전히 바꾸고, 둘째, 회사 전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셋째, 에이전트와 고객 간의 관계를 더 강화한다. AI for AI, 인공지능으로 에이전트 지능을 높인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정확히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에이전트 인텔리전스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개발 이야기를 했나요? 자체 AI 솔루션인 컴파스 AI 2.0의 알파 테스트를 3분기에 수백 명 에이전트랑 같이 모바일 데스크톱에서 마쳤다고 밝혔어요. 알파 테스트요?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에이전트들이 음성 명령만으로 고객 정보 관리나 업무 폴더 생성, CRM 연락처 추가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일부 에이전트는 고객 미팅 때 실시간으로 이걸 쓰면서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 현장에서요? 네, CEO는 이걸 에이전틱 AI의 힘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AI가 복잡한 지시를 받으면 알아서 세부 단계로 나눠서 처리해주는 똑똑한 비서 같은 AI를 말합니다. 이걸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서 에이전트가 고객 서비스에 더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AI는 다른 회사들도 다 개발하잖아요. 컴패스가 특히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이후로 컴파스가 지난 10년간 거의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자체 개발한 통합 에이전트 플랫폼을 들었습니다. 그 플랫폼이요. 네, 경쟁사들은 여러 회사 소프트웨어를 이어붙여 쓰는데 컴파스는 모든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AI에게 훨씬 풍부한 맥락 정보를 줘서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요? CRM 정보, 마케팅 활동, 거래 내역 이런 데 다 연결돼 있으니까 AI가 에이전트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딱 맞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CEO는 이 컴파스 AI 2.0이 플랫폼 사용률을 더 높이고 생산성을 한 차원 올릴 거라고 기대하면서 다음 실적 발표 전, 그러니까 4분기 말까지 모든 에이전트에게 출시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체 AI 개발 말고 요즘 많이 쓰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서도 뭔가 이야기했나요? 이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 같은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지적했어요. 바로 챗봇에서 얻는 고객 리드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상당한 변화요? 네, 컴파스의 최고 에이전트 수십 명이 챗봇 같은 대화형 AI로부터 공짜로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공짜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주택 구매자들이 AI한테 직접 이 지역 최고 에이전트 누구야?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런 AI 모델들은 돈 받고 추천해주는 일부 포털과 달리 실제 거래 내역이나 보유 매물 정보, 고객 후기 같은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한다는 점이에요. 데이터 기반이다.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실적 좋고 데이터 많은 에이전트, 또 그런 에이전트가 많은 컴파스 같은 회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CEO는 이런 AI 기반 검색이 결국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에이전트와 회사의 좋은 시대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기술의 힘을 강조하면서도 그 AI가 대체 못하는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맞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했는데요. 인공지능은 감성지능이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AI가 얼마리 발전해도 고객과 관계 맺고 신뢰 쌓는 에이전트의 감성지능, EQ는 대체 불가하고 오히려 그 가치가 더 커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EQ가 승리한다. EQ wins. 고까지 표현했죠. 기술은 도구일 뿐 핵심은 사람이다. 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에이전트 지원 외에 회사 내부적으로도 AI를 쓴다고요? 네, 비용 절감이랑 효율성 증대 목적으로도 쓴다고 했습니다.
전사적으로 모든 부서 직원들이 AI 활용법을 배우는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대요. 전 직원이요? 네, 엔지니어링, 운영, 법무, 재무, 다요. 목표는 AI로 단순 업무는 물론이고 앞으로 더 복잡한 업무까지 지원하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걸 통해 거래당 서비스 비용 줄이고 미래 운영 비용 증가도 막고 또 에이전트 지원도 더 잘하게 되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실적, 성장, 합병, AI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CEO가 CFO에게 발언 넘기기 전에 준비된 발언을 어떻게 마무리했나요? 네, CEO의 준비된 발언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서 CFO인 스캇 월러스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걸로 끝났습니다. 아, 그게 딱 준비된 발언의 끝이었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기록적인 실적을 냈고 에이전트 성장세 좋고 크리스티스 인수 통합 성공 경험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애니웨어 합병도 자신 있고 시너지 목표까지 올렸고 마지막으로 AI라는 미래 기술에도 잘 대비하고 있다. 이런 우린 잘하고 있고 더 잘할 준비 됐다는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였죠. 이제 스캇에게 넘기겠습니다. 이 말이 그의 준비된 발표의 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이번 CEO 발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시장 초과 성과입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각종 기록을 깨면서 경쟁사들과 격차를 벌이고 있다는 점. 둘째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 기록적인 에이전트 영입과 CIR 통합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유기적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는 거고요. 셋째는 변혁적 합병에 대한 확신. 애니웨어 합병을 회사의 미래를 바꿀 기회로 보고 대폭 상향된 시너지 목표, 그 3억 달러 이상을 CEO의 약속으로 내걸며 강한 실행 의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AI를 통한 미래 대비. 자체 AI 솔루션, 생성형 AI 리드 활용, 내부 효율성 증대 등 여러 방면에서 AI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에이전트의 감성지능 중요성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죠. 들어보니 CEO가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현재도 강하고 과거 성공 경험도 있고 미래를 위한 전략과 기술 투자도 잘하고 있으니 믿어달라는 메시지를 정말 다각도로 전달하려고 애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력한 실행력, 모멘텀, 그리고 기술과 규모를 통해서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아주 초점을 맞춘 발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CEO는 AI가 검증 가능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에이전트를 추천하게 될 거고 이건 돈 많이 내는 에이전트에게 리드를 주는 기존 포털 모델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이런 AI 기반 리드 생성이 정말 대세가 된다면 이게 앞으로 주택 구매자, 판매자, 그리고 에이전트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더 나아가서 부동산 중개 시장 전체의 판도를 어떻게 재편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컴패스 CEO의 3분기 실적 발표 발언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